그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걱정과 우려를 피력하여 결국 반대의 뜻을 표시한 셈인데, 만약 당시 대통령이 계엄 목적을 국가적 비상 위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더라면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형 계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밝힐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위원이 느끼는 위기감과 대통령이 느끼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총리께서는 14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이셨는데 짧은 기간입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무게감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저는 분명히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느끼는 그런 국정에 대한 의무감은 더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만류하셨고 그 이유는 사실 5년 만에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 향후 야당의 공세로 인한 정부 부담 등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대통령실 그 대회의실에 모여서 논의한 것은 비상계엄에 관한 것이 주제이고, 국무위원들께서 또 총리께서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신 의견을 대통령께 개진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실제 정례 국무회나 정례 국무회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물론 보통 국무회의에서 그런 그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의제다, 그런 것을 놓고 국무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례 국무회에서는 안건 상정되고 거의 논의 없이 단시간 내에 종결되는 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통상의 국무회의에 안건 처리 국무회의는 그렇게 됩니다만, 네. 그러나 그 특정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 이제 총리께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비교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시의 국무회의는 평상시에 정례 국무회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하셔서 통상위기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비롯한 각종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대통령이 고리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도 국헌 문란과 여러 가지 사회 혼란, 국정 마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탄핵도 조속히 종결하여 대통령이 복귀하여 이런 위기 상황을 다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그런 그 국정에 있어서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외교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